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면 이런 다육이들은 강한 햇살보다는 약하게 들어오는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온도는 가장 시원한 곳에 위치를 두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영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요즘 건조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다육이들이 물이 약간 부족하다 보니까 이 깍지벌레가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깍지벌레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바로 그때그때 치료를 해주는 게 좋은데 약을 뿌리기가 참 애매한 그런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깍지벌레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보여드리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건 제 다육이는 아니고요. 이 양 끝을 보시면 하얀색 거미줄 같이 이물질이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이 다 깍지벌레입니다. 이 건조하게 키우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저런 깍지벌레들이 끼는 그런 현상들인데요. 그럴 때는 약을 뿌려주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약을 뿌려줘 가지고는 한 번에 이렇게 박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총 3회에 걸쳐 가지고 약을 뿌려줘야 되는데 이 여름에는 참 이 약을 뿌려주기가 좀 그렇습니다. 약을 뿌려주면 잘못하다가는 무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여름에 이 깍지벌레가 생기는 게 가장 부담스러운 그런 계절인데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라탐 철화 같은 경우가 이 깍지벌레가 생겼습니다. 분명 저번 주까지만 해도 깍지벌레의 흔적은 없고 약간 무르는 그런 흔적이 보여가지고 약간 걱정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 뿌리가 약한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여지없이 이 무름병이 진행된다. 그래도 빠르게 또 발견을 해가지고 오늘은 제가 약을 뿌려주기보다는 꺼내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로 씻어준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을 뿌려주기보다는 보통 이렇게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가지고 말리는데요. 보통 구석구석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안쪽에 보통 안쪽에 깍지벌레가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가장 여린 부분입니다. 가장 여린 부분, 새로 나오는 새순 부분에 깍지벌레가 가장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구석구석을 잘 보신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약을 적정 비율로 희석해 가지고 한 1시간 정도 담가주면 좋은데 이 날씨가 뜨거운 날 이 담가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간 시원한 그런 날짜를 정해서 담가주는 게 좋은데 여름 같은 경우는 그 시기를 고르기가 선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총 2회에 걸쳐 가지고 씻어 주는데 오늘 첫 번째로 씻어 주고 나서 한 2-3일 말린 다음에 또 번지는 곳이 있으면 또 한 번 더 씻어서 말린 다음에 심어 주려고 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뿌리를 분리를 해 가지고 다시 심어주는 게 부담스러운 계절입니다. 그렇지만 이 깍지벌레가 왔을 때는 약을 총 3회 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흐르는 물에 씻어 가지고 말리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통 깍지벌레가 생기면 이 윗부분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여름에 깍지벌레가 보인다 그러면 이 윗부분보다는 이 아랫부분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 구석구석 사이사이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사이사이에 이 솜털처럼 솜털 깍지벌레가 뿌려놓은 그런 검은색 그 똥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 똥 흔적 같은 경우는 그을림병을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곰팡이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보신 다음에 혹시 그런 부분이 보인다 그러면 깨끗하게 씻어서 말리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이 뿌리 부분을 건드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뿌리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윗부분만 씻어서 말리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 윗부분에 깍지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아랫부분에도 깍지벌레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참에 그냥 어차피 뿌리가 내리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뿌리를 제거를 하고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한 2-3일 정도 말립니다. 말려서 그냥 마른 흙에 올려놓기만 하고요. 물은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물을 줘도 이 뿌리가 제대로 흡수하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여름을 힘들게 보낼 수는 있지만 죽지는 않습니다. 죽지는 않기 때문에 최대한 말린 다음에 물은 주지 마시고요. 마른 흙에 심어주고 나서 여름을 나는 게 좋고요. 이 여린 부분 같은 경우는 고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대한 2-3일 정도 말린 다음에 심어주고 나서는 최대한 그늘에서 이 강한 직광보다는 그늘에서 키우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보이는
품종은 매창입니다. 매창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잎이 안쪽으로 색의 변화가 있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단풍이 드는 게 아니라 열화 현상이 오는 겁니다. 반대편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얀색 톤으로 해가지고 색의 변화가 오고 있죠. 보통 이 햇살이 부족할 때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보통 여름에 많이 발생합니다. 여름에 이렇게 색의 변화가 오는데 이 부분은 꼭 단풍이 아니라 열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열화 현상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기온이 높아지면서 뿌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대로 그 자리에 방치를 하게 되면 여름을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100% 환경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 환경도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뜨거운 햇살에 더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 때문에 열화 현상이 왔는데 더 열이 높은 기온이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면 결국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이렇게 열화 현상이 온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뿌리가 거의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다육이들한테 갑자기 물을 주게 되면 결국은 물음병이 생겨가지고 떠나보낸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키워야 되는데 보통 거리대에 내놓고 키우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열화 현상이 온다 그러면 거리대에서 빼가지고 그냥 베란다, 바람이 잘 통하는 베란다에서 키우는 게 좋습니다. 약간 웃자람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죽는 것보다는 약간 웃자람이 있게 키우는 게 더 좋고요. 이런 현상 같은 경우는 기온이 서서히 낮아지면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다육이들을 그대로 거리대에 놓고 물을 주거나 아니면 장맛비를 맞추면 결국은 떠나보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런 모습, 이런 색감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꺼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온을 최대한 낮추고 그리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요. 물은 최대한 이제 굶기는 게 좋습니다. 이런 다육이들은 한번 물을 잘못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물을 주기보다는 잎 한두 단이 말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름을 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다육이 갑자기 또 분갈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갈이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약해진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벌레가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벌레가 오면 그대로 약을 치기보다는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말린 다음에 마른 흙에 심어주고 물은 주지 마시고 그냥 여름을 보내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다육이를 보여드렸는데요. 깍지가 온 다육이들 관리 방법, 그리고 이렇게 열화 현상이 왔을 때 어떻게 다육이를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더워지면 서서히 다육이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리지만 않으면 됩니다. 깍지벌레 같은 경우는 씻어서 말린 다음에 새로 심어줘도 되기 때문에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성은 없고요. 가장 무서운 거는 이 다육이들이 고사되는 겁니다. 고사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가장 무서운 거는 다육이들이 물음병이 오는 건데요. 물음병이 오지 않게 물 조절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물을 줄 때는 최대한 온도가 낮은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물을 주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